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이제 역사에 남을 2024년도 딱 18일이 남았습니다. 날씨도 춥고 마음은 더 추운 겨울인데요. 빨리 이 어수선한 시국이 지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확 달라지는 주거급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전세, 월세, 자기집인분들을 포함해서 형편이 어려워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에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월세와 그 대상도 확대되고 청년 분리독립제도 시행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부모와 함께 중복으로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요건도 좀 더 완화되어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도 자동차 소유가 지금보다는 쉬워졌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 분들도 자격 요건이 되면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2025년 바뀌는 주거급여 자격 요건인 소득인정액과 자동차 요건, 가구별 선정 기준 금액을 알아보고요. 둘째, 내년에 달라지는 주거급여 지원 금액. 셋째, 주거급여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생계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청년분리 주거급여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고 다섯째, 신청 방법, 준비할 사항, 지급 방법 및 지급일. 여섯째, 주거급여 대상자가 주거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정보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자격 요건만 되면 받을 수 있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등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주거급여 신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시고 나머지 요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지역별로 이 정도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재산밖에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수급자가 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기본재산의 공제 순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및 계산해 줍니다. 그럼 먼저 첫째, 월세 등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자격 요건인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는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2024년, 25년 동일하게 급여별 선정 기준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고요. 가구별 선정 기준 금액은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2024년에는 106만 9,600원에서 2025년에는 114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고요. 2인 가구는 176만 7,600원에서 188만 7,6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3인 가구는 226만 3천원에서 241만 2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의 표를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가구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 탈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2025년에 주거급여로 매월 받을 수 있는 달라지는 기준 임대료, 월세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지역, 다른 말로 급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먼저 2025년에는 서울광역시 등 1급지에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는 35만 2천원, 2인 가구는 39만 5천원, 3인 가구는 4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인천 등 2급지는 1인 가구 28만 1천원,
2인 가구 31만 4천원, 3인 가구 37만 5천원, 3급지와 4급지 등의 나머지 기준 임대료는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거급여의 중요 사항 중 하나는 주거급여는 100% 부양 의무자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 달라지는 주요 변경 사항 중 자동차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600cc 미만, 10년 이상, 200만원 미만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100%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2000cc 미만, 10년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굉장히 유리해진 겁니다. 이와 함께 현재 청년 분리 독립 주거급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청년 분리 독립이 인정되어서 자녀가 대학 진학 등으로 시, 군을 달리하여 부모와 따로 주민등록한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자녀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의 3인 가구이면서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자였는데 부모는 그대로 인천에 계시고 자녀가 대학 진학 등으로 서울로 주민등록한 경우는 기존에는 인천 3인 가구의 주거급여 37만 5천원만 받았다면 현재는 인천 2인 가구 31만 4천원에다가 자녀 서울 1인 가구 35만 2천원을 또 받을 수가 있어서 이 경우는 추가로 더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단 부모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분리 독립하여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서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아직까지는 30세 미만의 자녀만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거급여로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생계급여 대상자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와 생계급여 대상자는 아니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를 설명해 볼게요.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3인 가구이고 생계급여 대상자이고요. 월세 50만 원에 살고 있다면 이분은 얼마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1급지 서울 3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최대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금은 47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경우는 현재 내가 내고 있는 월세가 50만 원이므로 최대 받을 수 있는 47만 원을 월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50만 원의 월세가 아니라 30만 원의 월세에 살고 있다면 47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만 받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이분이 전세 5천에 월세 20만 원에 살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는 계산 방법으로 보증금 5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한 다음에 월세 20만 원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6만 7천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인데 이런 경우는 일부 전세이지만 36만 7천 원의 월세를 사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서울 3인 가구이고 기준 임대료가 47만 원이니까 이분은 주거급여 월세로 36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대출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지만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라면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주거급여 대상자이므로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대상자 내년 커트라인인 241만 2천 원이라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게요. 서울 3인 가구 소득 인정액 241만 2천 원
마이너스 생계급여 기준금액 160만 8천원 하면 80만 4천원이고요. 여기에다가 30%를 곱하면 24만 1천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50만원의 월세로 살고 있지만 서울 3인 가구 주거급여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7만원이라고 했으니까 47만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24만 1천원 하면 22만 9천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주거급여로 22만 9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대상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로 점점 적은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것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것을 대충이라도 알고 계셔야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시고 실망을 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수선유지 급여 금액은 내년에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3년 주기인 도배 장판 등의 경보수는 457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인상되었고요. 5년 주기인 중보수는 849만원에서 1095만원으로 대폭 인상, 7년 주기인 대보수는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참고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과 같이 비주택도 해당이 안 되고요. 주택이 공동소유인 경우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 방법입니다. 생계급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한데요.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요. 직접 방문 신청은 주소지가 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준비할 사항은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화면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선정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지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될 경우에는 보통 유선으로 알려드리지만 선정 탈락인 경우는 탈락 사유 등의 내용과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습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하고 9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8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요. 월세 외에 주거급여 수급자의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감면 혜택 꿀팁은 전기요금, 핸드폰 요금, 가스요금, 평생교육 바우처 등의 각종 바우처, 자활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꼭 신청하셔야 하니까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